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논란 3가지가 있습니다. 박지훈 청년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김은경 위원장 노인 폄훼 발언 어떤 내용이었죠? 김은경 위원장의 해당 노인 폄훼 발언은 지난 7월 30일 청년들과의 좌담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이 청년들에게 자기 아들이 나눈 대화를 청년들에게 설명했는데요. 네. 자신의 아들 자기에게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해당 설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 해당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노인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은 현재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957년 이전 출생한 사람들을 모두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기준은 1964년에 도입됐는데요. 도입된 이후로 현재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 저희 체계 지원도 역시 65세 이상부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근데 박 기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괜히 이제 살갑게 대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 네. 즐거운 추억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 유치원 때였는데요. 제가 유치원 때 어느 날 항상 늘 평소와 같이 저희 조부모님께서 와가지고 저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그날 유독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늦게까지 일을 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와 동생에게 저녁을 주려고 부엌에서 이제 요리를 한 다음에 이제 팬을 들고 와서 오시는데 냄비 받침대를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받침대 안 갖고, 근데 그걸 까먹으시고 그냥 펄펄 끓고 있는 국이 담긴 냄비를 그냥 마루 바닥에 그냥 쭉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 바닥에 동그랗게 탄자국이 지금 남아있어요. 네, 대한노인의 국가원로회의 등 전국의 어르신들께서 분노하시며 일침을 가하셨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이거 청년들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에 속해 있는 청년 정치인들과 연락을 해봤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의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그를 표현한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20대 정치인 A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김은경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그렇게 하면 안 됐다. 하지만 동시에 혁신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안 자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인천에 사는 30대 정치인 B군은 혁신위원장의 정도의 자리가 되면은 충분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다소 경솔했고 그를 대처하는 모습 역시 안일했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특히 이번 문제가 네네. 노인 폄훼 설화도 있지만 1인 1투표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 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일단 청년 정치인들은 1인 1투표제 제한을 두고 말도 안 된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정치인 C군은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리 확대 자체는 동의하지만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평했는데요. 실제로 오히려 저에게 그런 선례가 없지 않냐고 되묻기로 했어요.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을 거쳐오며 합의해온 대원칙인데 청년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깨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군은 저에게 오히려 해당 발언으로 인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수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인 1투표제를 만약에 제한해야 한다고 할 때 여명에 따라서 남은 수명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도 역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 김은경 위원장의 아들은 중학생 당시에 왜 노인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역으로 왜 나의 남은 수명에 대한 내 그 남은 미래를 왜 당신이 상대방이 결정하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맞죠. 이 1인 1투표제는 정말 헌법에 저희가 긴 투쟁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하물며 그 유신 시대 네. 그리고 뭐 박정희 그 장기 집권이 18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대나 그리고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때도 이 헌법이라는 1인 1투표제라는 거는 변함이 없었고 그건 다 지켜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간접 선거 이제 그걸로 아니 그 간선 그 체육관 통과가 있었지만 네. 그런 경우라고 해도 1인 1투표라는 그 취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켜줘야 한다는 거. 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걸 민주당 청년 당원들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로 말씀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두 번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죠? 해당 논란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신우이와 아들이 펼친 폭로전이었는데요. 민주당 청년 정신을 이를 두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즉,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보에 대한 비판하지만 한 명의 김은경이라는 사람의 사적인 그 사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서울에서 활동하는 D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남의 집안 사정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폭로전은 가십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이 취재한 그 박 기자가 취재한 그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네, 맞습니다. 청년 그 민주당 네. 당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 거였죠. 네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제 시부모님을 18년간 모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신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했고 네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니다 모셨다라고 해가지고 그 폭로 진실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김은경 혁신위원장 세 번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그 당내 그 분란을 좀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요게 네, 그렇죠. 그쵸 그 지난 10일 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해산을 앞두고 그 어떤 내용이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의원제 폐지였습니다. 민주당은 2년 주기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현행 당원에 따르면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의 비율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김은경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에 따르면은 권리당원의 비중을 70%로 늘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즉 권리당원의 비중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입장이 달랐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권리당원의 참여 비중을 늘림으로써 대중 정당으로 삼바차고 다가갔다 라며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고요. 비명계에서는 대의제 섣부른 폐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다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취재하면서 총평, 박지훈의 한 줄 평을 이야기한다면 네.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박지훈의 한 줄 평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은 반쪽짜리다. 네, 그러면 돌발 질문을 한다면 이 반쪽짜리 민주당이 되었다라고 지금 평을 했는데 네.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의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겠죠. 현재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곧 총선이잖아요. 그 총선을 앞두고 분열된 당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이 이 갈등의 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민주당의 승패를 가리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다음에 또 할 거를 프로그램을 좀 예고하기 전에 네. 제가 좀 그 박지훈 기자가 이거를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여기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조금 찾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저희가 그 아까 이제 1인 1투표 네네. 이제 헌법이라는 굉장히 이 중요한 헌법 정신 이거는 저희가 좀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응? 이거는 이제 저희 시사원을에서 쓴 기사입니다. 김은경 설화 노인 폄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헌법 부정이었다. 이 기사를 저희가 썼는데요. 그 중에 천부 인권적 가치에 의해서 헌법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 정말 기네요. 네, 요거는 한번 예, 지금 이게 저희가 뭐 아무 연습도 안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좀 버벅거린다고 해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권을 갖습니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하늘이 준 권한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박탈하기 어려운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참정권은 천부인권 사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류에 걸쳐 부끄러운 문제지만 세계사적으로 전 국민이 참정권을 갖기까지는 불과 몇 세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참정권은 17에서 18세기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부여됐습니다. 빈민층의 경우도 남자들도 참정권을 갖지 못하다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시작으로 투표권을 얻게 됐습니다. 미국 내 흑인은 남북 전쟁을 통해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무수한 투쟁과 피해의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참정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슬 펄었던 군사 정권조차도 헌법의 명시는 참정권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유신이나 체육관 선거를 통한 변칙적 간선제로 독재 정권을 영위하려 했을 때도 모든 국민이 갖는 참정권만큼은 감히 훼손하지 못하는 불가역적의 영역이었습니다. 또 긴 투쟁 끝에 직선제를 쟁취했을 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3조 모든 국민은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등. 비록 법률상 나이 기준을 정해놨긴 하나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 하향해 왔듯 선거권의 투표 연령 범위도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전국에 1인 1투표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더욱 잘 발현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개개인 여러분들 또 저희 다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그 분들이고 이건 다 존중을 받아야 되며 세대는 통합이 되어야 하겠죠. 예. 그리고 저희 다음 이제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21대 총선을 결산해보는 차원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여야 의원들 중에 누가 최강자인가 5개씩 한번 저희가 추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거 꼭 좀 우리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사원 유튜브가 더 커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댓글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